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 짱 박사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왜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쓸 수입품을 일부러 비싸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자국 기업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외국의 물건을 싸게 팔라고 할까요? 자,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경제정책의 비밀을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 표준 무역모형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정말 언뜻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관세나 수출 보조금 같은 정책들은요,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 이 경제학 모형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 그 안에 대체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정책들을 분석하려면요, 우리 경제학자들의 도구 상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꺼내야 합니다. 뭐랄까, 이 정책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재는 기준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바로 교역 조건이라는 건데요. 수식은 간단해요. 수출품 가격을 수입품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?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교역 조건이 좋아졌다는 건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석유나 단 하나를 사올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. 한마디로 나라의 구매력이 더 세진 거죠. 괜찮죠? 자, 그럼 이 교역 조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첫 번째 정책, 바로 관세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관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역 정책이죠.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땅 하고 붙이는 거예요. 왜? 우리 국내 기업들 좀 보호해 주려고요. 경쟁에서 좀 유리하게 만들어 주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을 쓰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물건 가격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소위 큰 나라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건 그냥 우리 집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거든요. 자,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파도의 정체를 보여줍니다. 복잡해 보인다고요? 아니요, 전혀요. 저만 따라오시면 아주 쉬워요. 보세요. 관세를 딱 붙이면 수입품이 비싸지죠?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수입품 대신에 우리 국산품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. 그쵸? 자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원래 해외로 팔려던 물건, 즉 수출하려던 물건들이 국내에서 소비되니까 해외 시장에 풀리는 우리 수출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. 바로 그래서 여기 이 세계 상대 공급 곡선 RS가 왼쪽으로 싹 이동하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이 귀해지니까 그 가격 PCPF가 1번점에서 2번점으로 쑥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정말 역설적이지만 큰 나라는 수입품을 막는 관세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네 수출품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걸 통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관세는 이제 확실히 이해됐어요. 그럼 이번엔 정반대 정책을 한번 볼까요? 수입을 막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출을 더 많이 해라 하고 팍팍 밀어주는 정책. 바로 수출 보조금입니다. 정부가 우리 기업들한테 자, 이 돈 받고 해외에다 물건 좀 팍팍 파세요 하고 등을 떠밀어주는 거예요. 와, 이것만 들으면 특정 산업을 팍팍 치워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처럼 보이잖아요. 그쵸?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? 이것이 세계 시장의 가격 그리고 우리의 교역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. 아까 관세 때랑은 완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.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. 그럼 우리 기업들은 신나서 막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? 그리고 그 물건들을 전부 해외 시장에다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. 그러니 당연히 세계 시장에 우리 수출품 공급이 넘쳐나겠죠? 그래서 상대 공급 곡선 RS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쫙 밀려나는 거예요. 자, 시장에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? 그렇죠. 뚝 떨어지죠. 우리 수출품의 상대 가격 PC 나누기 PF가 1번점에서 2번점으로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. 결론은 뭘까요? 큰 나라가 자기네 수출품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 결국 우리 세금으로 우리 물건 가격을 깎아서 외국인들한테 싸게 파는 꼴이 되는 겁니다. 열심히 물건은 팔았는데 정작 우리 손에 쥐는 건 더 적어지는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시죠? 관세는 교역 조건을 개선시키고 수출 보조금은 교역 조건을 악화시킵니다.
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두 정책 모두 겉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을 위한다라는 똑같은 목표를 내세우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. 교과서에서도 딱 예시를 들잖아요. 바로 중국의 태양광 패널 보조금 문제. 이것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얼마나 큰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까? 실제 현실에서 국가의 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세와 수출 보조금, 이 두 가지 정책은 특정 산업이나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나라 전체 살림살이, 즉 교역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, 그리고 이 효과는 세계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나라에게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수출 보조금이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손해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논리와 정치의 현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. 다음에 뉴스에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교역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아마 뉴스가 전혀 다르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으실 겁니다.